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전업주부입니다. 예전부터 유튜브 사연 애청자이다 보니 이런저런 사연을 많이 듣고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들어오다가 얼마 전 제 인생에서도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조용조용한 성격에 배려심 많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첫인상에 반해 1년이란 시간 동안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 한결같이 자상한 남편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남편의 그렇게 차분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은 집안 내력인 것 같았어요. 처음 남편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지금의 시아버님과 아주버님 또한 차분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이 남편과도 너무나도 닮아 저도 모르게 살짝 웃음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따뜻하게 절 맞아주셨고 결혼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자상하고 차분한 남편의 인성을 보시고 이런 사위라면 우리 딸을 맡겨도 안심되겠다고 하시며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시댁에 자주 찾아뵙고 시댁 식구들과 가깝게 지냈고 시아버님께서도 아가 하시면서 절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남편이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만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결혼 후 시댁 근처에 분가를 하신 상태였고 시댁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성품을 봤을 때 고된 시집살이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 결정을 내렸어요. 시아버지께서도 그런 저를 예쁘게 봐주시고 좋아해 주셨고요. 저희는 아주버님 내외랑도 사이가 좋았어요. 남편은 형제 간의 우애도 좋아 결혼 전에도 형님 내외랑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 시간이 맞을 때 같이 캠핑도 가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곤 했었어요. 특히 형님과 저는 성격이 비슷해 서로 죽이 잘 맞아서 평소에도 연락하며 가깝게 지냈고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을 하고 저는 남편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께서는 재혼을 하신 지 1년째 되셨고 재혼 상대는 시아버님보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애교가 많은 성격이었어요. 두 분은 사이가 좋아 보이셨고 시아버지께서도 그분을 많이 아끼고 챙기셨죠. 아주버님과 남편이랑도 사이가 좋으셨고 새어머니라는 어색함 없이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셨고 아주버님과 남편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며 가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아버님께서는 매일같이 출근을 하셨고 집에는 저와 그분이랑 있었고요. 그분은 시아버님께서 출근하시고 나면 오전에 운동을 다니셨고 주로 오후 늦게야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집에 있는 편이었고 집안일도 주로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이기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지냈네요. 그렇게 결혼한 지 석 달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부터 운동을 간다고 하시는 분 치고는 치장을 과하게 하고 외출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까지 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머리를 손질하러 미용실을 다녀오던 도중 밖에서 그분을 보게 되었어요. 어차피 집으로 들어가던 길이었고 늦은 오후 시간대여서 같이 들어가려고 차 창문을 열고 그분을 부르려고 하는 순간 웬 젊은 남자가 커피를 사들고 그분에게 다가가더군요. 그러자 그분은 다정하게 반기면서 둘이서 희희낙낙하는 모습이 보통 사이는 아닌 듯 보였습니다.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간 설마 하는 생각과 안 좋은 예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찜찜한 마음을 뒤로 하고 집에 들어와 별다른 내색 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여느 때처럼 그분은 시아버지에게 살갑고 다정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래 설마 그렇겠어 하고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아무래도 찜찜한 구석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여보, 혹시 시어머니 말이야. 아버님이랑 어떻게 만나셨대? 어? 결혼정보업체 통해서 만나셨는데 왜? 아, 그래? 그런데 시어머니도 재혼이셔? 아니, 아버지랑 초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왜 궁금해? 아니, 좀 이상하긴 하잖아.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초혼인데다가 자기는 이상한 점 못 느꼈어? 제가 말끝을 살짝 흐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별게 다 이상하다. 그동안 장사하면서 결혼 생각 없이 일만 하고 살다가 아버지 만나서 결혼 생각하게 됐다고 하시더라. 두 분이서 저렇게 사이가 좋으신데 이상하게 느낄 게 뭐가 있어. 그래, 그렇지. 두 분 저렇게 사이가 좋으신데. 그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잡시다. 불 끌게. 그날은 남편의 말대로 제가 너무 크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남편에게 별다른 내색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동안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고 지냈는데 도저히 그날 낮에 봤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한번 미행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시아버지께서 그분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데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확실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채비를 해서 조용히 그분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집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한적한 커피숍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근처에 주차를 하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봤던 남자분이 주차를 하고 그 커피숍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다가 일단 기다리기로 하고 차 안에서 커피숍 입구 쪽만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흘렀을까 둘이서 커피숍에서 나오더군요. 일단 저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길래 저도 조용히 뒤를 따라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런지 교회 쪽 오리 백숙집으로 가더군요. 물론 그 장면도 찍어두었고요. 일단 그날은 그렇게 밥만 먹고 그분이 운동하는 휘트니스 센터 앞에서 헤어지더라고요. 결정적인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지만 누가 봐도 평범한 사이가 아닌 것 같은 뉘앙스였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았고요. 그러다 문득 저랑 쿵짝이 잘 맞는 첫째 형님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약속을 잡고 형님을 보기로 한 커피숍으로 갔어요. 잠깐 기다리고 있으니 금세 형님이 오시더군요. 동서 먼저 와 있었네. 요즘도 알콩달콩해? 그럼요 형님. 우리 그이는 늘 한결같죠 뭐. 그렇게 가벼운 안부 인사를 하고 주문한 커피가 나왔을 때 저는 형님께 조용히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다른 게 아니라 상의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제가 혼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답이 안 떠올라서요. 어? 무슨 일 있어? 형님은 저보다 먼저 시어머니를 알고 계셨잖아요. 형님 보시기에 이상한 점 혹시 없었어요? 처음엔 좀 이상하긴 했지. 그 나이에 초혼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버님이 경제력이 좀 있으시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아버님이랑 다정하게 지내시는 모습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형님, 그럼 이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저는 조용히 그날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형님은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다가 이내 차분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평범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 동서. 아직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지. 네 형님, 저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생각 끝에 형님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했어 동서. 이거보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일단 우리 둘이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보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렇게 형님과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계획을 세웠어요.
때마침 시아버지와 남편이 거래처 방문을 위해 지방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형님과 저는 그분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그 남자를 만나더군요. 형님은 카메라까지 가지고 오셔서 그 장면들을 전부 다 찍으셨어요.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커피 마시고 한적한 공원에서 팔짱을 끼고 산책하는 모습 하나하나 다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다음 날 만날 것을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늦게 시아버님과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그분은 여느 때와 같이 시아버님께 다정하게 구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럽더군요. 다음 날 형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어요. 형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시어머니 만나서 우리끼리 먼저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같은 여자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다 보면 무언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형님은 일단 먼저 셋이서 따로 얘기를 해보자고 제안하셨고 저도 그러자고 말씀드렸고 며칠 있다 형님과 저는 따로 그분께 말씀드려 셋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셨기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나오셨고요. 어머, 이렇게 여자 셋이서 밖에서 모이는 것도 괜찮네. 그래, 할 얘기 있다더니 무슨 일이야? 일단 이것부터 먼저 봐주세요. 형님이 별다른 말 없이 먼저 그때 찍어두었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사진들을 보시고 잠깐 멈칫하시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시곤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님과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왜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봐도 평범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왜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얘, 니네 시아버지랑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친동생 같은 애인데 도대체 무슨 사이라고 하는 거니? 내가 남편이랑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너네도 알고 있으면서 날 못 믿어서 이렇게 미행이나 한 거니? 어이가 없네 정말. 아무 사이 아니야. 아무 사이가 아닌데 팔짱을 끼고 이렇게 산책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희는 아버님께서 충격받으실까 봐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따로 이상한 생각하고 계신 거라면 이쯤 하시고 저희 아버님과 정리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도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아버님 혈압도 있으신데 충격받아서 쓰러지실까 봐 아버님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데 니네들은 왜 그러니 정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내 발로 나가길? 내가 이 남자랑 잠이라도 잤어, 살림이라도 차렸어. 내가 왜 나가야 해? 정말 뻔뻔하시네요. 그럼 저희가 아버님께 이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그래, 어디 한번 가서 얘기해봐 그럼. 난 떳떳하니까. 형님과 저는 정말 너무나도 뻔뻔한 그분의 행동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형님은 아주버님께 사진들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일을 바로 말씀드렸어요. 저도 물론 저희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평소에 차분한 성격의 아주버님과 남편은 정말 불같이 화를 내고 바로 시아버님께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려드렸나 봅니다. 그날 저녁 시댁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사진을 내밀며 물어보시는 시아버님 앞에서 그분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저희가 오해한 거고 자기 몰래 미행한 사실이 너무 기분 나쁘다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결혼 전부터 자기를 좋아했던 남자인데 결혼한 사실도 알고 있는데도 계속 쫓아다녀서 어쩔 수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갑자기 모질게 굴면 해코지할까 봐 그랬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아니 어머니, 아까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동생 같은 사람이라면서요. 왜 말이 달라지세요? 바른 대로 말씀하세요. 하면서 그분을 가로막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세게 밀치면서 너는 빠지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밀치는 바람에 저는 식탁 테이블에 허리를 세게 부딪혔고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걸 본 남편도 화가 나서 그분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 광경을 지켜보시던 시아버지께서 얼굴 안색이 붉게 달아오르시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아주버님 내외와 저희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당황해서 얼른 시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고, 저도 그 당시 너무 놀라 제 허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일단 시아버님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저희랑 냉랭해졌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시아버지께서 입원해 계신 병원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 그분은 시아버지께 매일 눈물로 잘못을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라고 2번 다신 안 만나겠다고 하면서요. 사람 좋으시고 그만큼 그분을 사랑하셨던 시아버지는 용서를 해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동안의 정이란 게 뭔지 한 번은 더 기회를 주고 싶다고, 아직은 그 사람 정리를 할 준비가 안 되셨다고요. 저희가 나서서 아니라고 몇 번을 만류를 했는데도 시아버지께서는 그래도 한 번은 용서해주고 전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도 그날 이후로 정말 시아버지께 전보다 더 많이 지극정성으로 잘하셨고요. 그렇기에 저희와 형님 내외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더 악화되실까 걱정도 되기도 했고, 이제 반성하고 시아버님께 잘하는 모습에 저희도 시아버님 의견을 받아들였죠. 시아버님께서는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회사는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맡기시고 건강을 돌보고 계셨어요. 저희도 수시로 병원을 찾아뵙고 간호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시아버지 병문안을 갔는데 정말 뒤집어질 만한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그날따라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아 계단으로 살살 걸어 올라가자 생각에 계단을 오르던 중 시아버님께서 입원해 계신 병실 근처 계단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남자의 목소리도 같이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걸음을 멈추고 대화 내용을 엿들었죠. 그 대화 내용이 글쎄 정말 가관이었어요. 도대체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 얼마나 못 본 줄 알아? 연락도 없고. 미안해 현우 씨. 근데 지금 상황 알잖아. 나 자기랑 바람핀 거 발각돼서 저 집에서 쫓겨날 뻔했단 말이야. 알고 봤더니 그 남자랑 시아버지께서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만나고 있더군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디서 순발력이 생긴 건지 저도 모르게 계단 틈으로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어요. 뒤에 대화 내용은 더 가관이더군요. 조금만 기다려봐. 저 노인네 평소에도 고혈압이라 오래 못 갈 것 같아. 안 그래도 요즘 아들들한테 회사 물려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살살 꼬셔서 건물 하나 받아내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그때까지만 기다려줄 수 있지? 나 진짜 많이 참고 있는 거 알지? 확실하게 잘해. 괜히 들켜서 빈손으로 쫓겨나지 말고. 알겠어, 현우씨. 고마워.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두 연놈이서 물고 빨고 하다가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대화 내용과 둘이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녹화가 됐더군요. 저는 그 길로 바로 형님을 만나서 동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그날 저녁 아주버님 내외랑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시아버지께서 충격을 덜 받으시게 이 사실을 말씀드릴까 하고요. 아주버님께서는 아버님이 당장 충격받으시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곤 아버지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묵인했다가 나중에 더 큰일이 되면 정말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다고, 당장 말씀드리고 여기서 막는 게 도리일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시아버지께 가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말없이 창문 밖만 바라보고 계셨고, 그렇게 근심에 빠져 괴로워하시던 시아버님 곁을 형님께서 성심성의껏 위로하고 돌봐드리고 오셨어요. 그로부터 3일 정도 지나고 시아버님께서 아주버님 내외와 저희를 부르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이혼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분을 집에서 내보내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저희는 힘드실 텐데 잘 생각하셨다고 시아버지를 위로해드렸고요. 시아버님께서는 그분께 조용히 이혼하자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씀하셨대요. 처음에는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저번처럼 또 빌고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시아버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그분은 집에서 나가게 되었지만 협의 이혼은 해주지 않았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많이 힘드셨을 텐데 꾸준히 치료받으시고 어느 정도 회복하시고선 퇴원을 하시게 되었고 일은 당분간 쉬시고 집에서 건강을 돌보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결혼하고 자기가 이 집에 기여한 게 있으니 재산 분할이 가능한 거 안다고 위자료를 주면 순순히 협의 이혼해 주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주버님 내외랑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형님도 정말 극대노를 하시더군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란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아버님, 이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진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아버님. 맞아요,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것들 절대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얘기를 들으신 아버님이 정말 힘이 빠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니네가 무슨 얘기하는 거 안다. 그래도 나랑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그냥 한 1억 주고 살 길 살게 해주자꾸나. 그게 속 편할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으니 그렇게들 알고 있어. 네? 안 돼요, 아버님. 절대 안 돼요. 형님은 정 때문에 약해 빠진 아버님의 그 말을 듣고 강하게 소리쳤어요. 아버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는 아버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왜 그 여자 생각을 하세요? 처음 한 번은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도 그 여자는 또 우리 가족들 몰래 바람을 피운 사람이라고요. 만약에 그 여자한테 1억 주신다고 하면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시는 아버님 모시고 저는 못 살겠어요. 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그걸 들은 모든 가족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얼굴을 너무 놀라 쳐다봤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윙크를 하는 겁니다. 헐, 갑자기 선전포고를 해놓고서는 윙크라니. 이건 뭔 시츄레이션인가요? 그래서 전 형님을 주방으로 따로 불러 물어보기로 했어요. 형님, 미쳤어요? 아버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이혼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야, 동서, 미쳤어? 내가 아버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와야지만 아버님이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동서도 봤지? 내가 아버님한테 선전포고하니 아버님 깜짝 놀래하시는 거. 물론 아버님이 결정하시겠지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님 장난감 취급한 그년 절대 용서 못해. 어떻게든 자근자근 밟아주고 싶어. 근데 1억을 주신다고 하니 내가 열받을 수밖에. 내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동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 아우, 어쩐지 놀랬잖아요. 그럼 미리 제게 언질이라도 주시지. 알겠어요. 저도 형님 말에 적극 동조할게요. 전 주방에서 형님의 깊은 뜻을 듣고는 한 몸이 되기로 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버님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을 제가 바로 깨버리기로 했어요. 아버님, 저도 형님하고 생각 같아요. 만약 그 여자한테 1원 한 푼이라도 주면 저도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집안에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할 분이 아버님이신데 그런 아버님이 판단력이 흐려지시려고 하니 누굴 믿고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선택하세요, 아버님. 그년인지 우리 며느리들인지. 갑작스럽게 쌍으로 며느리들이 아버님께 이혼 선언을 하니 남편과 아주버님은 어안이 벙벙해 보였고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만도 하겠죠. 그년 하나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이혼당하게 생겼으니까요. 여보, 진심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 조용 안 해? 제 선전포고에 아버님은 한 1분 정도를 조용히 있으시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형님과 저를 가까이 부르시더니 저희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이고, 이런 당돌한 며느리들이 다 있어. 알았다, 알았어. 내가 졌다. 그 여자 생각은 눈꽃만큼도 내 안 아마. 모든 걸 너네한테 맡길 테니 니네가 알아서 해. 가만 생각해보니 니네들 말이 맞아. 그놈의 정 때문에 우리 며느리들 이혼시킬 수 없지. 아무렴. 고맙다, 고마워. 난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야물딱진 내 며느리들이 있어서. 그렇게 아버님은 저희를 안아주시며 고집을 꺾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과 형님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희를 꼭 안아주었고요. 한순간에 아버님, 저, 남편, 형님, 아주버님은 다들 서로를 얼싸안으며 가족의 사랑을 잠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주버님이랑 남편은 그 연놈들 관계를 확실히 밝히고 명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라는 곳을 알아보고 이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뒤 의뢰를 했던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고 여러 장의 사진을 건네주고 현재 같은 집에서 동거 중임을 알려주더군요. 밖에서 데이트를 하는 사진부터 같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심지어 모텔도 들락날락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이걸 왜 수집했냐고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 이혼 소송과 더불어 그 상간놈에게도 한 방 먹이려고 일부러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했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증거 자료들을 넘긴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충분했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진행되었고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분과 이혼 소송은 별 반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도 건 상간남 소송에게도 승소를 해 위자료 청구를 판결받게 되었고 그 남자에게 가압류를 걸어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죠. 그랬더니 한 번은 술이 만취가 된 상태로 저희를 찾아와서 온갖 난동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끌려갔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남자 또한 별다른 직장도 없이 그 여자를 등쳐먹으려고 만났었고 그 여자도 돈이 다 떨어지자 여유가 있으신 저희 시아버지께 고의로 접근해 한몫 챙기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 남자도 그 여자를 버렸다네요. 둘이 다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 아주 여러 가지를 하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와는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잘 되었지만 저희는 시아버님이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싶어서 저희는 예전보다 더 시아버님과 시간을 보내드리고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어요. 다행히도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잘 극복하시고 건강도 차츰차츰 회복하셔서 요즘은 전에 좋아하시던 등산도 간혹 다니고 계시고요. 마음이 많이 다치셨을 텐데 잘 극복하시고 다시 전처럼 인자하고 따뜻한 시아버지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전보다는 다소 많이 밝아지셨고 건강도 챙기시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는 2번 다시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시아버지께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시아버지를 신경 쓰고 잘 챙겨드릴 예정이에요. 이번 주말에는 아주버님 내외랑 시아버님 모시고 다 같이 캠핑을 갈 예정입니다. 가서 좋은 곳 구경도 하고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등산도 다녀오려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을 수 있게 가족들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 글 보시는 분들도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시부모님이나 부모님께 가벼운 안부 전화라도 한번 드려보세요. 평소에 잘 챙겨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런 작은 안부 전화 하나에도 정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겁니다. 추운 날씨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